안녕하십니까. 2030의 추계의 전환 북리뷰를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지금의 세상은 없다.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파격적 통찰, 전세계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와튼 스쿨의 미래 수업,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2030 추계의 전환에 대해서 북리뷰할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책의 목차는 작가 소개, 프롤로그,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장 밀레니엄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3장 새로운 중산층, 4장 여성들, 5장 도시, 6장 과학기술, 7장 소유없는 세상, 8장 화폐. 이런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이 북리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마우로 기엔이고요.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경영석학입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이고요.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이 수강한 화제의 미래의 수업이죠. 한국어판 서문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 그것의 첫 번째가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그리고 환경 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로 활용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촉매자로 삼자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여성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특히 여성의 창의력을 적극 이용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세계화, 국제무역, 이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변화에 뒤떨어진 사람이 없도록 하자. 결국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노년과 여성과 이민에 대한 이것을 잘 기회로만 바꿀 수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개 자기의 시각에서만 보고 자기의 시각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의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겠습니까? 오늘 8가지의 그 2030 추기 전에 변화의 그 물결을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30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이 아시아의 중산층으로 이런 구매나 이런 것들이 옮겨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공장 노동자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리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볼 거는 다음의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는 키워드, 그리고 가장 큰 소비시장이 어디가 될까? 그것을 중국과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보다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2030년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나아가겠습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근데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시대, AI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일자리 사라지고, 그렇지만 새로운 일자리들, 새로운 기회는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8개의 축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낮은 출생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 도시의 성장, 파괴적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 낮은 출생률. 이것이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각자 모든 것이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1장에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인데요. 세계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203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인구가 변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급상승을 하고요. 동아시아, 중국은 급하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장의 핵심은 2030년엔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그 뒤를 아프리카, 그 다음 중국, 동아시아가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인구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요. 그리고요, 여성주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거리들로 인해서 성관계 빈도가 감소하고요. 소수의 아이에게 집중하는 추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런 아프리카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면적이 중국과 인도, 서유럽과 동유럽, 미국, 일본을 합친 정도의 크기,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의 성장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 아프리카에 생산되는 농업의 양이 1조 달러가 된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의 발전. 깜짝 놀랐어요. 케냐의 휴대폰 보급률이 90%랍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이런 휴대폰을 통해서 원격 진료도 이런 것도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프리카에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시대에 이민자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활력을 불어넣어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아프리카 대륙만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출생률이 높은데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과거에 비해서 유아, 영유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생률도 좋아지고요. 그리고요, 이런 출생률의 증가는 어때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일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가져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저축액을 늘리는데요. 그것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저축한 돈으로 결국 미국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장에서는요, 밀레니엄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가 인구 고령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2030년 2030년에는 60세 이상 세대는 35억 명에 접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 유럽, 북아메리카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러한 실버 세대가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버 세대의 구매력은요, 2030년에 200조 달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런 실버 세대의 구매력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구매 자극은 구매하지 않고 이런 대여를 하는, 또 사용자의 건강과 체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제품을 기업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실버들은 식료품과 잡화점을 파는 상점을 주로 지역 상점을 이용한다. 그리고 가격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책에서도 그 얘기하죠. 70대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가 된다. 그분들은 풀타임 일보다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찾겠죠. 그리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정책들, 텔레비전 보기, 책 읽기, 국내 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보다는 국내 여행에, 그러면 이런 산업들,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산업들, 그 기업들의 그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인구의 소비 욕구와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면 기업도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축, 밀레니엄 세대죠. 성공이나 승진보다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요. 일반화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전 지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계 시민 개념을 중시하죠. 요즘 주변에 여러분들 밀레니엄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관념이라든지 소비관념이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우리하고는 너무 50, 60 세대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앞으로도 이 변화를 잘 읽어서 그 연령대,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3장은 새로운 중산층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산층이 이민자나 아시아 국가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중산층은 향후 10 내지 20년만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이 인구 고령화 및 출생률 저하에 따른 거예요. 인구 한족들 같은 경우 한 명 이상 못 낳게 한 게 거의 한 30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사회를 중수적 역할을 맡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 이후에 그런 세대들, 그런 이제 되면 그분들 지금 1세대들이 은퇴하고 물러나겠죠. 연령이 많이 될 테니까. 그리고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업국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 시장이 쭉쭉 성장하게 되겠죠.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30년에 이게 앞으로 10년에 바로 다가올까? 그런데 변화의 트렌드는 맞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도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중국이 세계 최대 구매의 구매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 3장의 핵심은요, 2030년 중국, 인도, 아프리카가 새로운 중산층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산층은 좀 전에 설명했죠. 향후 10년, 20년 동안만 구매력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규모를 차지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와 아프리카의 중산층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2030년 전에 세계의 주요 상품은요, 미국, 유럽, 일본 소비자들 기호가 아닌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새로운 중산층을 타겟으로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겠지요. 그리고 4장은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2030년 많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점점 더 수준 높은 교육과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적은 출산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되고요. 여성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책에서는 저자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보수적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요. 남성은 공격적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제 2040년 이후에 이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 때도 소비자 성향에 맞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트렌드를 읽는 거 아주 중요하죠. 여성 지도자들은 2030년 여성의 사회적 영향이 더욱 커지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육아를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고요. 여성은 보수적 투자 방식 선호하고 남성은 공격적 투자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성향들, 변화의 트렌드를 잘 읽고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5장에서는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부는 역시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는 만큼 도시는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합니다. 실버 세대, 새로운 이민자,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중산층들, 여성들의 전체 인구인 55%가 도시로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3곳이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염, 혼잡, 안전에 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탄소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도시화가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물부족 현상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넛지를 통해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요. 행동 개선 촉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거죠. 항상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장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도시를 보면요, 집안에만 살고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요, 스마트 사용 시간이 증가한. 그러면 어떤 산업이 성장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 부족 문제 심각하고요. 그래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요. 기온 상승으로 높은 사망률, 에너지 사용 및 경제적 손실, 넛지를 통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환경 보호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에는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2030년에 과학기술이 캠브리아기 대폭발처럼 폭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3D 인쇄술, 가상현실, VR 기술,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사업들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새로운 기술이 오래된 기술을 대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요.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파괴적인 기술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부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왜요? 간의 수공을 하던 그런 기술자들이 이제 공장이 들어오고 대량 생산이 되고 하니까 자기의 일자들이 사라진다고, 이러다가 모두가 망한다고 기계를 다 때려 부셨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들은 계속 창출되고 있겠죠. 2030년 전에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로 저자는 물이 없는 화장실과 전자책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나오는 오물이 방치되어서요, 주민들의 식수원과 섞이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평균 수명도 단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의 영향으로 2030년 전에 개발해야 할 기술로 노령화, 기후변화, 환경악화 대비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생각은 물이 없는 화장실, 필요 없는 화장실, 전자책, 가상현실 기술에 기반한 치료법, 이런 것들이 개발해야 할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소유가 없는 세상 공유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030년에는 공유경제, 임시경제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60대 이상의 실버 세대의 영향으로 협력적 소비와 자산 공유를 베이스로 한 공유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일정 비용을 내고 임대, 대여 같은 공유 시스템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얘기죠. 2030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로 내몰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시직으로 출퇴근 없이 재택근무로 자유계획 아래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예를 들면 우버, 에어비앤비 사례인데요. 소유보다는 공유를 선호하고 사회재산 개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길어진 수명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자택의 공간을 빌려주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것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도요, 공유를 통해 관리 비용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8장입니다. 너무 많은 화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2030년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를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가 발행할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누구나 화폐를 만들 수 있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트코인 열풍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엔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거래의 기록을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화폐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각종 공무, 지적재산, 무역거래, 위조방지, 총기규제,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정보 제공자와 대상자가 모두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과 절차, 환경보호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책의 320쪽에 보면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 길게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벽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다양한 기록을 벽돌 하나하나에 새긴다. 자신의 이름이나 찾아온 날짜를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좋아하는 책의 제목을 적을 수도 있다. 규칙은 단 하나. 반드시 무엇인가 적혀있는 벽돌 바로 옆에 빈 공간, 빈 벽돌이 남지 않도록 적어서 세워야 한다. 이 벽은 서로 하나로 이어진 그리고 결코 수정이나 변조가 불가능한 기록도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기록 보관소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것을 토큰, 즉 일종의 증표로 바꿀 수 있으며 주식, 상품, 채무, 부동산, 예술작품, 출생기록, 합의기록, 학위, 투표 기록 등을 모두 디지털화한 증명서나 인증서로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제력 일부를 중앙의 지배층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는 2030년이 되면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이 아시아 중산층으로 소비의 패턴이 전체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공장 노동자보다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 이후에 다음 산업혁명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 경제로 내몰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한 줄로 제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그 학자들이나 예언자들, 예견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잘 새겨 듣고요, 미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 밝고 멋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30 추계 전환에 대해서 책 리뷰를 한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